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세스 2025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의 소식은 SK 하이닉스가 HBM3E 16단에 한미반도체 TC 본드를 적용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실물이 이제 전시가 됐습니다. 실물 전시가 됐는데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방금 전에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6조 5천억, 3분기보다 30%가 감소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4분기에 어닝 쇼크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HBM 8단, 12단, HBM3를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했던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도 증권사에서는 뭐 9조 원대, 8조 원대, 7조 원대까지 얘기를 했고 어떤 한 증권사에서 7조 원 언더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6조 5천억이라는 충격적인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삼성의 HBM 성능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지난 3월 달에도 그 얘기를 하더니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중에 또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GPU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사용한 HBM이 삼성 거였다는 거죠. 이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가 성능 테스트를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SK 최태원 회장과의 만남도 예고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의 기조연설자로 등장한 젠슨 황 CEO가 현지에서 글로벌 이 정도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이 전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차세대 GPU인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공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RTX 50 시리즈는 뭐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GPU인데 여기에 블랙웰이 탑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여기였는데 제가 이거 원문으로 젠슨 황이 연설하는 걸 봤거든요. 그럼 뭐 동시 밑에 이제 번역이 되니까 제가 봤는데 마이크론에 GDDR7이 들어갔다는 거죠. GDDR은 저전력 DRAM인데 뭐 SK도 만들고 삼성전자도 만들고 마이크론도 만들어요. 이 최신 제품인데 그런데 마이크론이 여기에 탑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마이크론이 상승세가 엄청나게 눈에 띄거든요. 갤럭시 S25 이제 그 1월 넷째 주에 이제 그 오픈이 돼서 2월 달에 출시했는데 여기에도 LPDDR5X가 포스트 서플라이어 1차 밴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블랙웰에도 들어가는데 GDDR과 ESS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뭐 세 번째밖에 안 되잖아요. 세 번째밖에 안 되고 스몰 마켓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 블랙웰이라든가 이게 이제 뭐 시장이 더 커지고 또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마이크론의 물량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그러면 이 GDDR이 SK 하이닉스나 삼성 거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1차 밴드로 마이크론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스 2025에서는 세계 최초로 16단 HBM3E가 실물이 전시되었는데 여기에 한미반도체 TC 본도가 사용이 되었고 한미반도체는 주한 국가산업단지에 HBM TC 본도 7공장 건설에 나섰다는 얘기죠. 그럼 뭐 마이크론의 약진도 대단하지만 한미반도체가 이제 HBM TC 본도 시장에서 막강한 그냥 뭐 완전한 자리를 굳히고 있는 거죠. 여기 HBM3 16단이 여기에 전시가 된 거죠. 실물이 이제 사진이 계속 올라오겠죠. 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개발 중인 HBM3 16 개발 중입니다. 개발이 끝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샘플이 이번에 이제 곧 들어갈 건데 여기에 이제 한미 반도체 장비가 적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신문 기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MTN이라고 되어 있죠. 머니투데이 방송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라스베가스에 열린 여기에 HBM3E 16단에 한미 반도체 DC 본드인 그리핀 슈퍼 본딩 헤더 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이 본드, TC 본드에 관해서 복수밴더
복수 벤더 다변화를 추진을 하면서 뭐 ASMPT라든가 그 다음에 배시라든가 그 다음에 제일 관심이 많았던 하나 정밀기계에 본드를 쓸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마치 이제 하나 정밀기계 본드가 납품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많이 됐는데 결국은 HBM3 16단의 경우는 한미 반도체를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미 반도체하고 뭐 SK 사이에 뭔 이렇게 뭐 갈등이 있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요 사진은 지난 11월 4일과 5일에 열린 코엑스에 열렸죠. SK AI 서밋에서 요거를 이제 거의 개발을 공식화하고 이제 이 HBM3 이 16단 HBM3 16단은 엔비디아의 블랙웰 차기 버전이라 그러면 그레이스 블랙웰이라든가 아니면 블랙웰 울트라든가 여기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장비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한미 반도체의 요 이제 장비 그 이제 보고서인데 여기가 이제 요거는 TSV 그러니까 이 HBM을 연결하는 거죠. 이게 뚫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장비는 요거 TSV 장비고 요게 이제 TC 본더죠. 요게는 이제 싱글로 되어 있지만은 밑에 사진을 보면 이제 듀얼로 나오는 거죠. 요 장비를 한미 반도체를 썼다는 얘기죠. TC 본더는 HBM 과정 중에서 후공정 맨 마지막에 하는 거죠. 열 압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장비를 썼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곽동신 회장이죠. 곽동신 회장은 작년 12월에 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기 만인 작년 12월에 회장으로 이제 올라섰죠. 여기가 이제 그리핀 슈퍼 본딩 헤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에 있으니까 이게 기계가 양쪽에 있으니까 이 이제 생산율이 그냥 더블로 뛰어버린 거죠. 배로 뛰어버린 거죠. 이 장비가 세계 시장의 뭐 60% 이상을 점령하면서 그럼 HBM에서 이 수율을 확보한 수율이 정확하게 나오는 기계는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밖에 없다는 것은 업계의 정평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의 8단, 12단 그 HBM3를 그 장비를 독점 공급형 장비 업체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SK 하이닉스가 이제 뭐 벤더사를 다변화, 복수 벤더를 하려고 했지만은 그래서 한미 반도체 입지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결국은 HBM3 이 16단에도 한미 반도체 신형 TC 본더가 적용이 됐죠. 그러니까 이 한미 반도체의 이제 벤더사 지위는 점점 공고해져 가고 결국은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어쩌면 삼성전자도 한미 반도체의 TC 본드를 쓸 가능성이 작년에 12월에 말씀을 나왔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뭐 그 장비 이런 거를 자기네 것만 꼭 고집하지 않겠다는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거든요.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HBM3 12단용 제품 양산 준비에 돌입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엔비디아의 샘플을 공급하고 상반기 중으로 양산 공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결국은 이제 한미 반도체에 이제 추가 수주를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도를 또 더 들여와야지 SK도 이제 그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조만간 SK 하이닉스로부터 추가 수주를 따내지 않을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HBM은 세대를 거듭될 때마다 고도의 적층 공정이 요구되는데 이에 발맞춰서 TC 본도도 신형 장비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는 협력사와 관계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하지만 뭐 이거는 뭐 공식적인 멘트죠.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미 반도체가 주한 국가산단에 7공장, TC 본도 7공장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여기 이제 곽동신 회장이 여기에 있죠. 중요한 이제 임직원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HBM TC 본도 7번째 공장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HBM의 그 수요 뭐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HBM 생산에 필요한 이제 핵심 장비인 TC 본더 신공장을 짓는데 신형 본더는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 등 뭐 이 납품할 회사가 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자, 세스가 끝나면은 이제 그 엔비디아의 방향을 따라서 이제 또 HBM이 또 달라지고 또 그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A식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로 바뀌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TC 본더 생산 능력을 확
확대해서 올해 매출 1조 2천억, 내년에 2조 원을 달성을 하겠다. 결국은 뭐 한미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 주가는 어제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한미반도체의 주한 국가산단에 있는 공장이에요.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5공장, 6공장입니다. 뭐 7공장이도 어느 이 위치나 뭐 이 위치는 어디에 와 있겠죠. 이 이제 공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7공장까지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7공장은 연면적이 14,400, 그리고 뭐 지상 2층 건물로 해서 올해 4분기에 완공. 굉장히 빠르네요.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올해 4분기에 완공. 굉장히 빠르게 가겠죠. 그래서 뭐 TC본드 6세대 HBM4, 그렇죠. HBM4가 이제 그 타겟인 것이죠. 뭐 HBM3는 기존에 뭐 본드로 지금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럭스 리리스, 플럭스가 없는 거,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드, 이런 장비를 생산하는 공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도 지금은 현재는 SK 하이닉스가 주 거래처고 작년 6월에 마이크론에 납품이 됐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작년 12월 중에 얘기하기를 장비사를 좀 다변화하겠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로지 세미스만 믿고 일본의 신카와 장비를 들여와서 세미스에서 조금 또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해서 이렇게 납품하고 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HBM에서 수율이 안 나고 품질이 안 나오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 장비를 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올해 아마 한 1분기 정도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에 들어가는 HBM3 이 12단 제품의 90%가 한미 반도체 TC 본드로 만들었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한미 반도체가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거고, 한미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의 자신감을 갖고 이제 한미 반도체도 영업력을 점점 더 키워가려고 하는 거죠. 예, 곽동신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HBM 시장 수요에 한 발 앞선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7번째 공장을 착공했다. 매출 목표는 25년에 1조 2천억, 26년에 2조 원을 달성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미 반도체의 주가 수준에 비해서 매출액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장세가 대단하잖아요. 성장세가 이렇게 되니까 주가도 좀 받쳐주지 않을까. 세스가 이게 지금 진행되면 따라서 아마 이제 한미 반도체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아마 그건 조금 더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이미 벌써 SK 하이닉스는 20만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아마 한 3개월 전인가 전화가 왔었는데 22만 원에 샀는데 떨어져서 걱정이라 그랬는데, 하여튼 주가 흐름을 잘 보시면은 만회를 하지 않을까. 하여튼 이 곽동신 회장의 이 당당한 포스는 자신감에서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6단이 어떻게 쓰일지, 이 16단이, 저는 이 HBM3 이 16단을 보면서 자꾸 생각이 드는 거는 HBM4 같은, 이 앞에다 HBM4라고 써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제품이거든요. 결국 SK 하이닉스는 이 HBM3 이 16단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HBM4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정보를 하나 받았는데, 삼성전자가 HBM4를 위해서 미국에 투자한 어떤 업체하고 HBM4를 빠르게 한다는 3D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오후에 정리를 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SK 하이닉스는 한미 반도체하고의 장비사의 이 관계는 돈독하게 HBM3 16단뿐만 아니라 HBM4까지 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덕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